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대후궁공 최용각이 해준 목사 최영유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고증하는 부분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고증은 강의보 서문 앞에 수록된 문헌인데 전주채씨 상고사를 고증하고 있죠. 철저한 고증으로 함부역조를 피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에 기초해서 해석하고 의견을 개진하는데 다른 가문 족보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문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주 목사 최영유는 중원에서 이제 황학유역에서 홍건적이 일어났어요. 이 홍건적이 원나라 토벌군에 쫓겨서 고려로 들어온 거죠. 만주 쪽으로 쫓겨와가지고 이제 고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영유는 해주를 사수하다가 불가항력이 군대가 힘이 약하니까 막지를 못하고 결국은 자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주와 송도 이게 다 홍건적한테 함락됐죠. 그런데 이렇게 순국하신 분인데 고려사에도 고려사 전료에도 동국통감에도 안 적혀 있어요. 이거는 고대의 역사책들이 전부 임금이 뭘 어찌했는가 요 얘기만 적다 보니까 이런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도 사극을 보면 임금 안 나오는 사극이 없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지. 임금만 사람인 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하여튼 고려사나 전료 통감에는 최영유가 순국한 사실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주 백성들이 장례를 치르고 홍건적이 물러간 다음에 해주 백성들이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추모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동국여지승람에도 적혀 있고 개인들의 문집에도 적혀 있어요. 근데 최영유가 사실은 화순채 씨의 비조예요. 화순채 씨의 비조인데 후손들이 경상도 김산, 지금의 김천에서 세거를 많은 사람이 세고 지금도 화순채 씨가 김천에 많이 살아요. 근데 이제 경상도 김산에 사는 후손들은 최영유가 순국한 사실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최영유 후손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묘소를 찾아가서 수습을 하고 한 사람이 송화현감을 지낸 최대윤, 이분은 충청도 보은 사람이에요. 김산 사람이 아니고 보은 사람인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걸 했어요. 근데 왜 그리 되냐 하면은 조선 전기까지는 전부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처갓집에 살아요. 처갓집에 살다가 외가에서 태어나서 또 결혼해 처갓집 가서 하다 보니까 저 밑에 조상은 어디서 살았는지 어디에 묘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김산에 사는 이분들은 자기 조상이 최영유인 줄은 아는데 그분의 묘가 어디인지 그분의 업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후손들이 이제 조상의 묘를 찾아서 이제 윗대 묘를 찾아서 이제 성묘를 하고 시양을 모시는 이런 이제 풍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막 조상의 묘를 찾고 조선 후기 그러니까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이 무렵에 엄청나게 많은 조상 묘가 찾아져요. 다 그때 묘를 찾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까지는 시양을 안 모셨거든요. 시양도 안 모시고 성묘도 안 다니고 처갓집으로 옮겨 살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조상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묘에 피석이 있으면은 그게 누군지 아는데 피석이 없거나 피석도 한 500년 되면 피석이 다 지워져 버리죠. 글자가.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경상도 김산에 살면서 최영유 후손인 줄은 알면서도 그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을 욕할 일이 아니에요.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최세영이 어떻게 착각을 했느냐. 홍건적은 1351년에 봉기해가지고 1361년에 이제 해주로 그 송도 지금의 개성까지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최용각은 1357년에 처벌됐어요. 그런데 1351년에 쳐들어온 걸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홍건적의 침략과 최용각의 처벌이 선후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계속 그 변호고증을 보면은 해주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고 묘소를 충절묘라고 불렀다. 해마다 제삿날이 돌아오면 묘소에 향불이 꺼지지 않았으며 산지기를 따로 정하여 짐승이나 나무꾼이 함부로 범하지 못하도록 묘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해주 주민들이 목사의 충절에 감화됐기 때문입니다. 최영유의 그 충절에 감화돼 가지고 해주 주민들이 스스로 그 묘를 지키고 했다. 후손들은 모르고 있고 해주 주민들이 그 묘를 지켰다 이 얘기예요. 묘소에는 옛날 비석이 있기는 했지만 깎여 나가고 이지러졌으며 또 상석도 없었다. 상석은 없고 비석만 있는데 비석이 이지러졌다 이 말은 뭐냐면 글자가 많이 지워졌다 이 얘기예요. 대개가 그 돌로 된 비석이지만은 비석이 한 500년 지나면은 글자를 읽기 힘들어요. 거진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최영유의 11대 손 송화현감 최대윤과 해주의 관리들이 힘을 합하여, 이 최대윤이 누구냐면은 아까 그 김상은이 그 묘지명을 쓴 최명원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송화현감으로, 송화가 내나 그 해주 주변이잖아요. 현감으로 갔다가 거기 자기 할아버지 묘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찾아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손을 보게 됐다 이 말이죠. 비석을 세우고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상석을 만들어서 놓지 않았겠는가. 처음으로 이제 후손이, 지금까지는 해주 주민들이 관리해 오던 거를 처음으로 그 후손이 이제 나타나서 묘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됐다. 숭정 원년 무진년에 있었던 일이다. 1628년 인조 6년에 있었다는 얘기. 이때부터 이제 이 상당히 사실은 1628년이면 일러요. 이보다 한참 뒤에 가서도 막 묘를 찾는데 굉장히 일찍 찾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1628년이면은 이때 있었던 일이다. 외손 전병조 정랑 유창문이 비문을 지었다. 유창문의 저 윗대 외할아버지다 이 말이죠. 외손이라는 얘기는 한참 밑에 후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비문을 지었다. 해주 목사 최영유의 묘소 정비를, 후손은 경상도 김천에 사는 사람들은 이건 몰라. 있는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전기 처가살이로 전부 조상묘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양난, 임진왜란, 병자호란 후에 이제 그 원조, 오래된 저 먼 할아버지의 묘소 찾기 운동이 막 활발하게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11대 손 최대윤, 이분은 이제 이 김산 사신 분이 아니고 충청도 보은 분이에요. 충청도 보은 분이 송화현감으로 갔다가 그때 자기 할아버지 묘가 거기 있는 줄 알고 찾아서 정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선 유창문이 그 비문을 지었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번에 올리겠습니다.